인간관계론 후반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근본 원인, 진단, 이유 설명, 향상 방안, 실천 및 효과, 전반적 소감 및 의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본 원인입니다. 저의 근본 원인은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 두 번째,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 세 번째, 대화를 할 때 제대로 듣고 반응하기보다는 반응 자체에 집중을 해서 대화 내용을 흐릴 때가 있다는 점.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자기 개방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의 진단입니다. 김순남식 척도로 판단했을 때 저의 경청은 3점, 공감 3점, 다양성 4점, 개방 2점, 칭찬 5점, 표현 4점, 감사 5점, 봉사 5점, 용서 4점, 조절 4점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유 설명입니다. 저희 3점 미만인 척도는 개방인데요.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개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을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이 안 서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 척도입니다. 경청이란 공감인데요. 경청 부분은 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듣는 자세는 괜찮은데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집중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꽤 많고요. 공감은 이제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잘 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공감에 집중을 하는 나머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다음은 4점 이상의 척도인데요. 다양성, 칭찬, 표현, 감사, 봉사, 용서, 조절이 있습니다. 먼저 다양성인데요. 저는 사람마다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 그것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칭찬입니다. 저는 작은 일이라도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표현인데요. 상대방한테 내 긍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봉사입니다. 저는 이제 남을 돕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봉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응당,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많이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상대방에게 용서와 충고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조절 부분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다음으로 3점 미만 부분은 개방 부분입니다. 개방이 전 진짜 제일 어려웠는데요. 저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과거와 장점 등을 고찰하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자기 개방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기 개방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냈을 때 이제 상대방의 냉대한 반응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개방을 잘 하려면 그러한 두려움에 맞서서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 척도인데요. 경청과 공감입니다. 펍킨이 말했죠. 경청은 상대방의 화제에 대해서 그 상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고 수용적 태도, 반응적 태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 이제 경청이다 라고 펍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이고 그 다음이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얘기할 때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만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경청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또 공감인데요. 이제 공감은 단순히 1차원적인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 기대나 욕구까지 표현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준인 공감 5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점 이상 척도들입니다. 저의 4점 이상 척도들은 다양성, 칭찬, 표현, 감사, 봉사, 용서, 조절인데요. 이제 다양성은 이제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런 긍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또 칭찬인데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 상대방이 정말 칭찬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저는 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그러한 감정들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약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많이 실천을 하고 있고 따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봉사를 4점 이상으로 정의했고요. 이제 봉사는 이제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또 그 봉사를 왜 하는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이제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작은 것도 응어리진 것도 모두 용서하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절입니다. 내가 좀 화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난 날이 있다면 노트에 적거나 운동을 하면 또 저는 감정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개방의 실천 및 그 효과인데요. 저는 먼저 자기 개념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장점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개방을 함으로써 좀 더 그 친구와 친밀감을 느끼게 됐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청과 공감의 실천과 효과인데요. 저는 이제 펍킨의 경청 방법을 인용해서 그 경청을 굉장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대화에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공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대화의 깊이가 생겼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공감인데요. 저는 공감 5수준에 달하는 공감 방법을 배우고 또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상황을 더 잘 받아줄 수 있었고 관계가 좀 더 좋아졌달까? 다음은 4점 이상 척도의 실천과 효과입니다. 먼저 다양성은 제가 좀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칭찬인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작은 것들 칭찬해주고 뭐 예를 들면 귀걸이라던가 뭐 앞머리를 잘랐다던가 눈썹 정리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줬고, 칭찬할 때는 그냥 막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칭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을 때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현입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실현해봤는데요.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 부분은 이제 작은 것에도 굉장히 감사했고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서로한테 쌍방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계획적인 봉사를 실천을 해봤는데요. 뭐 근데 그 봉사라는 게 제가 봉사활동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일상생활의 배려도 봉사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하기, 뭐 무거운 짐 들어주기, 또 이제 어머니가 집안일 하시니까 설거지나 빨래 대신 해주기 등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정신을 또 견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서인데요. 굉장히 아주 조그마한 것들부터 용서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그 상대방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절인데요.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여러 화나는 상황이 일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조절함으로써 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의 소감입니다. 저는 이제 공감, 경청, 개방이 가장 약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상대방과 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 의견들은, 첫째,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선 나에게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그런 유려한 관계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또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경공닭의 징표 감봉 용조 중에서 다양한 영역을 높은 점수를 갖고 있으면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